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소설을 쓰는 작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김진명 작가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동포분들께서도 1993년도에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을 했죠. 그 이외에도 이 고구려 2011년도서부터 1, 2, 3편, 현재는 7편을 지금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드, 직지. 또 지난해에는 이 중국과 미국 이 간의 이 뜨거운 이 이슈였던 이 미중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 소설을 내기도 했고요. 또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로 이 바이러스 X라는 책을 또 내서 어쨌든 이 김진명 작가는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주제로 이 소설적 부분을 좀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문화일보 기사 2019년 8월 30일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김진명 작가는 2009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지금 한 10년 동안 가장 많은 판매 기록을 가진 국내 소설가로 이렇게 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총 해서 데뷔 이후 한 1300만 부 넘게 이 소설이 팔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김진명 작가가 지난 5월 20일 이 재동포 포럼이 김진명 작가 해외 동포와의 첫 만남이라는 타이틀로 초청 특강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김진명 작가의 특강 제목은 역사를 통해 보는 한민족의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이 김진명 작가는요, 우리 민족은 지난 5000년 역사 속에서 주변 강대국 속에서도 살아남은 위기 극복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날 한국인들이 그런데 그러한 민족 정체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이 국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이렇게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의 이 정체성, 이것도 참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더욱더 이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동포 포럼이 항상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이렇게 소설 작품으로 집필 활동을 했던 아마 김진명 작가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특강을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김진명 작가는 우리 한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이번 강연에서는 이 한민족의 문화 정체성이지만은 특히 그래도 한민족의 주요 무대라는 게 한반도고, 한반도에서도 지금 어쨌든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그래도 이렇게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 칼자와 한글, 이 반도체, 이 세 발명품, 참 이 세 문명에서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또 흥미를 갖게 했는데요. 김진명 작가의 특강 내용, 제가 이게 주요 내용만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체 김진명 작가의 초청 특강은 뭐 주제 강연도 있었고요. 또 그 시청자들이나 거기 관객들하고의 질의문답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주제 특강과 관련된 그 내용만 제가 한 15분으로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요 내용만 이렇게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강연장에 가서 또 이렇게 듣고 녹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영상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한 부분하고 영상을 찍은 거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목소리가 크고 어디서는 작고 좀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김진명 작가, 이 해외 동포와의 첫 만남을 참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이렇게 상당히 또 궁금할 텐데요. 왜 김진명 작가는 이 금속 활자와 그리고 한글 그리고 반도체에서 이 한국인의 한민족의 이 문화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을까. 네, 여러분들이 강연을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요, 요게 아니라 풀 영상을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방송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진명 작가 해외 동포와의 첫 만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 재외동포 포럼 유튜브 방송에도 올라져 있는 이 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더 듣고 싶으면은 그곳으로 접속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 내용, 주요 내용만 편집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우리의 자식들이,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자신감에 불타있고 명랑하고 나라를 좋아해요. 한국 최고다. 중학교만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라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더 이상 가지지 못합니다. 역사를 배우면서부터요.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알지만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터지고 부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나면은 한국인으로서의 프라이드는 말끔히 없어지고 열등감, 다른 나라에 대한, 다른 국민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속을 채우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께 조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 없이 한국의 역사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한국 문화, 한국인이 위대하냐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살게 되면 국내에 사는 분들보다 굉장히 나라는 누구냐, 우리나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되죠. 근데 사실 절망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너희 한국인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희 한국 문화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 한국 문명은 어떤 이바지를 했느냐? 너희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여기 재외동포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논리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전파를 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 철학적 기반, 그 문화적 기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정체성,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께 아주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이죠.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가장 뛰어난 세 가지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도저히 쫓아오지 못했던, 우리 한국이 가장 앞서 나갔던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우선 그 중에 하나,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던 분야, 한국이 이끌었던 분야, 그것은 금속 활자입니다. 이 금속 활자가 우리는 지금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은 이 인류가 이제까지 이루어온 모든 발견 중에 넘버원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역사학자, 문화인류학자,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한 게 바로 이 금속 활자입니다. 왜 그러냐? 이 금속 활자가 나오기 전에는 책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책 한 권 값이 집 세 채 값 정도에 해당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금속 활자가 나오고 나서는 누구나 불놓듯이 책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 책을 본다는 행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짐승에게 이빨과 발톱이 목이듯이 인간에게는 지식과 정보가 목이거든요. 이것을 왕이나 귀족이나 아주 부자들만 갖고 있었던 것이 인류의 역사죠. 금속 활자가 나오고 나서 확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힘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모든 사람이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화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이 살만한 세계는 오로지 금속 활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 직지가 세계 최초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아실 테고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직지를 찍어낸 그 금속 활자가 독일의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졌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학자들이 아니고 유럽 학자들, 특히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에 있는 프랑스의 어느 서지학자는 이 구텐베르크가 찍은 성경하고 우리의 직지하고를 같이 모아놓고, 그게 직지가 프랑스에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걸 모아놓고 이 현미경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지에 있는 인쇄 흔적이 그대로 구텐베르크의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얘기죠. 심지어는 직지를 찍다가 사소한 실수, 거기에 이제 인쇄 그 철편을 똑바로 세워놔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쓰러진 끝까지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은 A가 B의 시험지를 커닝을 했는데 B가 실수로 한 것까지 또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 쓴 것 같은 현상이 직지하고 구텐베르크의 최초의 성경하고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볼 일이지만, 만약에 직지가 구텐베르크에 전해졌다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가 세계 문명을 완전히 바꾼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로 발명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세계 언어학자들이 다 모인 곳에서 선포한 한글입니다. 이 한글은 물론 세계 최고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 가장 맞는 언어로 평가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이 세계 인류학자와 세계 기구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느냐 하면 UN에서 문맹특치라든지 기타 언어문화 발달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직지상이에요. 세종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바로 반도체죠.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우리 과학기술 수준에 맞지 않을 정도로 세계 반도체를
끌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70%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생산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직지, 한글, 반도체, 이 세 문물,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세 문물을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직지나 한글이나 반도체나 다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전파하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대표하는 거죠. 이 지능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본능으로 살아가죠. 본능으로 살아가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본능이라는. 우리 인간은 이 본능의 세계를 극복했거든. 비본능. 이 비본능의 세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능이 이끌리지 않는 거죠. 본능대로면 저걸 다 뺏고 마구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의 가슴 아플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옳지가 않다. 이 세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몸을 불태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오히려 불행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불행을 택하겠다. 행복을 버리겠다. 이럴 수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목적을 추구하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1차적 행복이나 1차적 욕망,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히는 존재면 그렇게 하지 않죠. 다 우리가 힘들고 비용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 앉아있고 이런 것도 뭐냐면은 더 의미 있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나는 때로는 불행을 택하겠다. 그게 더 의미가 있다면 이런 영역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역을 우리가 비본능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이타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힘들고 괴롭고 귀찮고 때로는 날 희생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행복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많이 이기고 뭐 영토를 확장하고 이런 것도 뭐 위대하다면 위대하다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이런 지능과 지성을 끌어올리는 작업이야말로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인류는 재벌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A학점을 주지 않습니다. 인류가 A학점을 주는, 인류가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스승들을 보세요. 대통령이나 부자가 세계의 스승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 C 정도 주는 거예요. 학점을. A는 언제나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금속활자, 한글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가 가장 앞선 분야이면서 우리 문화의 특징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세계 문화에 가장 이바지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세뮤얼 헌팅턴은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중국의 아류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금속 활자, 한글, 그리고 반도체에서 보듯이 인류의 지능과 지성을 이끌어가는데 항상 앞장을 서왔고 큰 업적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세상을 이끌고 갈 그런 지적 문명의 최고봉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네, 김지명 작가의 해외 동파의 첫 만남. 네, 이 역사를 통해 보는 이 한민족의 외기 극복, 그 중에서도 이 한국인의 이 정체성, 특히 이 문화 정체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요 내용만 저희가 편집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이 시청을 해보시고 또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 생각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의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